예전에 사실 이런 비슷한 단체를 한 번 더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다 싸우면서 헤어졌어요. 우리 다 같이 했던 그거 더 이상 설득하다 진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네, 그냥 알아서 맞추기 시작한다. 조 대표가 나가 떨어진다는 거를 내가 경험적으로 느꼈어요. 제가 그럼 나가 떨어지는구나. 우울한 척 해야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 성실하고 완벽하고 완성도 높은 작업을 한다. 자기가 막 자기 입으로 정리하고. 그래요. 손평이 계속 우리를 우리 평가당하고 있다. 잘해야 돼 그래서. 어디에 나가서 애들이 잘하나 못하나, 제일 잘하나 아니면 좀 못하나, 돈은 많아. 네, 늘 점수 매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봐야 할 것도 읽어야 할 것도 넘쳐나는 요즘 우리가 흘려보낸 콘텐츠의 한 페이지를 함께 들춰보는 시간 38페이지 프로젝트 38의 조 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손희정입니다. 저의 이름은 네, 조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심혜경이고요. 저희 셋은 프로젝트 38이라고 하는 단체를 같이 하고 있는 손조심입니다. 네, 결국에 저희가 네, 제2회 전쟁과 여성 영화제를 하다가 네, 손희정 선생님, 손평이 우리 저희 손평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손평이 오피셜리 하게 팟캐스트를 시작할지도 모른다. 라고 공표를 해서 드디어 저 원래 이렇게 뭐랄까요 말부터 하는 거 좋아합니다. 던지셔서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드디어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연습할 때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를 듣기만 한 세월 10년, 손평은 팟캐스트에 출연하기만 한 세월 10년, 그다음에 우리 조평은 난 그런 것은 모른다. 난 유튜브만 본다. 하던 세월 10년 속에서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어째 소회 따위 그런 거 어떠신가요? 네, 내가 또 이렇게 마이크 앞에 불려와 앉았다. 너무 팟캐스트 하면서 재미있는 일도 많았고 뭐 고민되는 것도 되게 많았는데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 잘 듣지 않는다 이런 기분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또 사람들이 들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모여서 하고 싶은 얘기하고 재밌게 깔깔거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일생 떨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엄청 떨고 있다는 조평 어떻습니까? 네, 제가 원래 이렇게 긴장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불안해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굉장히 좀 이렇게 늘어져 있는 스타일이라 근데 이상하게 제가 팟캐스트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런지 잘 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몰라서 그런지 굉장히 이제 제 정말 인생 최고 긴장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약간 긴장감이 있긴 한데 네, 즐기면서 어쨌든 이 긴장감을 좀 즐기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 25년 알았는데 이렇게 얼어있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짧게 얘기하라고요. 얘기하지 말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게 지금 아마 다 영화라고 해가지고 네 보실 것 같은데. 근데 심평은 어떤지 왜 얘기 안 해요? 소혜 제일 하고 싶어했던 사람이잖아. 제가 팟캐스트를 하자고 한 3년 동안 졸랐다가 드디어 저희 단체 대표이기도 한 조 대표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드디어 돈을 막 흥청망청 쓰면서 드디어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서 멈풀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네 저 영화라고 이름 붙일 것 같은데 뭐 영차였다가 뭐 이름이 막 바뀌었는데 결국에는 네 영화에 공부하는 사람처럼 첫 번째 회차가 영화가 되어버렸네요. 네, 영화고 우리 영화에서는 도대체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던 거야? 없었는데 방금 생각났어. 영화하는 사람들의 팟캐스트 영화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는 도대체 이 38페이지는 뭐며 이 손조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며 뭐 어떻게 만났으며 각자 이 팟캐스트에서 하려고 하는 건 뭔가 이런 얘기를 좀 두서없이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영화가 다 들으시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의 파일럿의 3화가 나갈 예정인데 팟캐스트는 사실 제가 쭉 들어봤을 때는 이 캐릭터 구성 굉장히 중요하다. 네.
라고 늘 제가 강조를 우리 했습니다만 캐릭터가 없는 게 문제 아닌가? 어떻게 구성하지? 과연 너무 이것은 걱정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관건이긴 한데 저는 말 없는 걸로 구축할까 봐. 어머 어디서 지금 팟캐스트에서 네. 말 없는 걸로 침묵과 공기, 네. 뭐 앰비언스로 존재하는 조평. 그거를 우리가 영화에서 조금 그래도 해보려고 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화라고 하는 회차를 사실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린 어떤 관계냐, 서로 첫인상은 어떠냐, 어쩌다 우린 이런 걸로 보였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두서없이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또 프로젝트 38이 뭔지 도대체 얘네들 왜 손조심이라고 해서 뭉쳐가지고 하는지 이거를 우리 무려 대표입니다. 조 대표님께서 얘기 한번 장황하게 한번 해보시죠. 그냥 3명 중에 그냥 대표를 누군가 맡아야 돼가지고 맡게 된 조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프로젝트 38은 2020년에 저희 3명이서 이제 결성을 했는데요. 여전히 이제 그냥 3명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다른 여력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회원을 받지 않은 채 3명이서 이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 영화를 공부한 사람들이라 영화를 뭐 관련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를 하기도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라서 어쨌든 영화를 포함한 전체적인 영상 문화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같이 연구도 해보고 뭐 그다음에 세미나도 해보고 뭐 영화제나 아니면 대중적으로 조금 발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자라고 알아요. 봐라 안 된다 봐라. 불냅니다. 이미 듣고 있던 3명 떨어져 나갔다. 발화. 저 오늘 긴장했다고. 뛰어들지 오케이, 마세요. 발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못합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모이게 됐고 저희가 가장 그래도 외부에 이제 크게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건 이제 전쟁과 여성 영화제라고 하는 영화제를 그다음 작년하고 그다음에 올해 2회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 영화제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또 지금 프로듀서를 맡아주고 계신 홍아령 님과 같이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팟캐스트도 홍아령 님과 같이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약간 프로젝트 감사하겠습니다. 38은 3+1인 것 같아요. 홍 PD. 홍 PD. 홍 PD가 없었으면 사실 엄청 힘들었다.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이거. 안 된다. 우리 셋이 싸우다 끝났다. 대본 따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거의 아닌가? 네. 우리 또 손평 때문에 또 대본은 쓰긴 써야 되긴 했을 것 같긴 그러면 하죠. 대본은 완벽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녹음에 들어가야죠. 아이고 압류. 그래서 이제 이제 손조심이 하는 그 프로젝트 38이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무려 저희가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oproject38.com.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얘네들이 뭘 하나보다 정도 이제 아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손희정은 누구고 조혜영은 누구고 심혜경은 누구인가 이거를 좀 얘기를 각자가 네. 각자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인트로듀스 마이셀프를 하려고 했더니 그걸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그래가지고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범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대본에다가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해주는 걸로 했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만난 지가 꽤 됐고 그러니까 각자가 또 서로가 서로를 보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정말 아주 이게 가관일 것 같아서 우선은 손조심이 왜 손조심이 됐는가 이거 약간 크레딧 있는 거여가지고 그죠. 우리 그냥 이런 거 사실 별명 없었는데 재미라고는 1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근데 제주여성영화제에 주프로라고 아주 센스 있는 분이 계시죠. 주프로님이 우리 이제 손조심이라고 불러줘가지고 일단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제 손조심을 가지고 왔고 그럼 손조심이 각각 상대방을 소개시켜주는 시간을 좀 갖자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네. 대본 숙지를 못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아무 왜 생각이 떨리는 없는데 줄 알아? 다 적혀 있잖아요. 왜 지금. 떨리냐면 대본을 안 읽고 와서 그래. 대본을 읽고 왔으면 하나도 떨리지 않는다. 너무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조평 나중에 두고 그럼 우리 먼저 조평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해줍시다. 자, 조평. 조평은 누구냐 하면 우리 다 한 대학에서 지금 공부했잖아요. 영화 공부했는데 박사 졸업할 때 천재 소리를 듣고 졸업한 평론가다.
나의 한마디로 끝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재 조평. 시대를 뒤엎는 닥치라고 논문으로. 해도 됩니다. 되죠. 네, 영화학과 졸업하는데 영화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써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다. 어쩌라는 거냐? 영화의 죽음을 선포하여서. 변명 한번 해보시죠. 왜 영화의 네. 죽음을 제가 선포했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네, 음. 제목은 이제 영화의 죽음이지만 내용은 영화에는 다시 결국 부활할 것이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어쨌든 영화의 심폐소생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평한다. 네. 네. 제가 보는 이제 조평은 저희 심지어 조평하고 저는 이 석사부터 같이 다닌 진짜 정말 엄청난 네, 동기였어요. 석사 동기였어요. 네. 심지어 그래가지고 뭐 조평의 외모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평이 굉장히 뭐랄까 정말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네? 스몰걸인가요? 그럼요. 저는 언제나 너무 큰 몸을 갖고 싶어 하는 맞아. 네, 하지만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네. 빅걸 판타지를 갖고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최근에 조평한테 느낀 점은 굉장히 단호하고 그 다음에 진짜 빅우먼이다. 약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꿈도 되게 이상이나 꿈이나 그다음에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큰 사람이다. 참 쓸데없다. 제가 MBTI 중에 N이 있어요. 그래서 망상이 많다. 아니 근데 나는 너무 그게 내가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진짜 저는 스물거리거든요. 근데 진짜 이 조평은 진짜 크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가? 네. 아니 나 내가 생각할 때 오늘 처음 조평이 알았네. 없다. 심평은 F구나. 그럴 것 같아.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논문을 어떻게 썼다, 뭐 어떤 평가를 받았다, 이게 사실은 내 판단 기준인데 막 큰 꿈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큰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름다움이 좀 있네요. 근데 제가 되게 나이가 그래도 되게 있는 편인데 나이 너만 있어 나이? 그러니까 어쨌든 나이가 있는 편인데 큰 꿈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 주니까 되게 뭔가 좋긴 하네요. 저는 되게 망상이 많다 이래서 나는 내가 생각을 없는 했었거든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되게 멋져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칭찬. 망상이냐 네. 꿈이냐는 앞으로 이 팟캐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이것은 꿈이었는가 망상이었는가. 네, 그리고 우리 어때요? 조평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 수 네, 있겠어? 알겠습니다. 더 긴장되고 지금. 할 수 있겠어? 제가 이가 아플 정도로 지금 약간 이의 통증을 느낄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제 자신이 웃긴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크다고 했는데 이렇게 긴장하는 진짜 순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영화 재밌게 들으셨으면 저희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 조평의 이 긴장을 누그러뜨리려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한다, 응원과 잘한다. 사랑,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딸랑딸랑, 기타 등등 많이 부탁드립니다. 역시 10년 10년 듣기만 한 사람 10년 아니지. 출연하기만 한 사람. 하기만 한 사람 아니야 좀 들었어 나도 이것저것 심평이 들으라는 것도 골라 듣고 자, 끝까지 안 들은 심평 사람. 소개 가볼까요 그럼? 아니 나 손평 아, 나부터 가야 돼요? 손평 저요? 소개 한번 해봐. 조평 해봅시다. 네. 유구무원 뭐야? 유구무원인가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니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손평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하얘? 약간 배짓장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 3파를 이제 하게 되면서 되게 좋았던 건 예전에 사실 이런 비슷한 단체를 한 번 더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다 싸우면서 헤어졌어요. 우리 다 같이 했던 그거? 네, 20년 전에 했던 네, 거? 20년 전에 조용히. 약간 짓다라고 하는 앞서 나간 이름이죠. 영상문화공작소 짓다 네, 그랬죠. 짓다. 그래서 막
개처럼 짖다, 집을 짓다, 집을 짓다, 네. 새로운 삶을 짓다, 네, 뭐 막 이런 거 여러 있죠. 가지 진짜 누가 공부한 사람도 아니라고 막 여러 가지 다중적 의미를 넣은 그런 이름을 지어가지고 했으나 결국은 짓지 못하고 다 뿌겠다.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다시 만나서 이거를 하게 됐는데 이걸 같이 하게 되면서 그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되게 다 장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손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점 말할 거야 이제. 이제 말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 뭐지 굉장히 꼼꼼하고 정말 철저하고 너무나 성실하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허술하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게을러서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제가 긴장하고 있다고 해서 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 혼자 떠드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미리 준비하는 특히나 토크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그 손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성실하고 너무 사전에 꼼꼼하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되게 보완해주는 그런 지점이 있고 사실 공부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하나하나 딱 따져가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무언가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되게 완성도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되게 감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성장케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그냥 본질이 성장케예요. 오로지 성장만을 추구하는. 성장만을 추구하는 목표지향. 이제 가속노화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저속노화 해야죠. 저속노화. 성장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늘 감탄하는 건 정말 말을 잘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어와 수어가 그렇게 일치하는 것을 진짜 문장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이게 장점 말하기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다. 소개라고요. 소개. 네, 그런 사람이다. 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 성실하고 완벽하고 완성도 높은 작업을 한다. 잘 모르겠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정리하고. 그래 정리병. 정리한 사람이다. 나는 손평이 굉장히 뭐 실행력이 되게 좋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되게 스펀지 같은 사람이다. 모든 것을 다 흡수해서 자기화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생각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듬이가 되게 많은 사람? 촉수와 더듬이가 많아서 그걸 잘 공기에 있는 거, 물 안에 있는 거, 막 이런 것들을 다 감지를 되게 잘하고 자기화해서 굉장히 잘 표현한다? 나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스폰지 같은 사람이냐면 심평이 어느 날 어디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되게 열심히 들었다? 자고 일어나는데 그 다음날 내가 거기가 똑같이 아픈 거야. 저는 병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의 것들을 되게 빨리 흡수해서 내 걸로 만든다. 닮아가고 싶어 그러는 것 같아.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게 되게 장점이라 생각 많이 했어요. 그 장점이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조평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자기 자산에서 성장을 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손평한테 되게 놀라웠던 점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 사람이 되게 유연성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저것 잘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강하다 이런 생각도 한편에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비난과 비웃음과 놀림과 이런 것들 속에서 견뎌낸다. 놀림받는 거 의외로 좋아한다. 견뎌낸다. 그게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되게 놀리기에 좋은 캐릭터. 그렇죠. 또 이렇게 한마디로 한편으로는 또 주목을 받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정에서 출발한 것 같기도 한데 나는 못 이겨낼 것 같은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그런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구부러졌다 펴지더라고요. 난 그게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네. 그랬다. 이렇게 길게 설명해야 되는 거고 소개해야 되는 거구나. 나 너무 천재다 한마디로 끝냈네. 관심이 왔습니다. 나의 자 차례야. 이제 그럼 심평 가볼까요? 전 심평은 나 다 한마디로만 준비해 왔는데 만인의 허브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심평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저 사람을 중심으로 정보가 돌고 있다. 그리고 사실 심평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화사를 전공한 사람이고 영화사로 논문을 썼는데 영화사뿐만이 아니라 최신의 뭐 팟캐스트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정보를 꿰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내가 심평이랑 무슨 일을 할 때 여성 예능이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뢰해서 방송에 출연을 해주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팟캐스트를 하는데 뭐 조혜영 안 들었고 저는 굉장히 뭐랄까 불씨를 가지고 있고 이 팟캐 성공에.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해 갈 수 있는 전문가는 지금 심평과 홍 PD의 꼼꼼함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크게 기대고 있다.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동료.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동료 좋네요. 근데 종종 도망간다. 도망갈 땐 잡아야 된다. 잡아서 무릎을 꿇고 떠나지 말라고 밀어야 된다. 여기까지. 할 말이 없네요. 그치? 저 그건 내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에게 없는 어떤 걸 내가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굉장히 무디인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디기도 하고 사실은 그냥 무딘 척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팟캐스트 녹음한다고 이가 아프다는 사람을 묻을 수는 없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되게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 예외적인 사건, 정말 사건 저에게는 사건이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뭐 이렇게 눈치를 채도 사실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알아서 해결하겠거니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심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야 될까요?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예민함을 이렇게 감지하고 되게 촉수가 확실히 네, 촉수가 예리하다고 할 수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무딘 촉수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심평에게는 저는 촉수를 다 잘라버렸어요. 굉장히 예민한 촉수가 있다. 굳이 촉수를 달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없애버리자. 근데 이제 그 심평 같은 경우에는 그 촉수가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아까 이렇게 트렌드 캐치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거나 연구할 때 역사적인 관점이 딱히 이제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또 이 말씀 안 된 거가 통시란 말 쓰고 싶은데 지금 통시 좋아요. 통시적인. 통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통시 허락. 통시성이 없다. 네, 저는 약간 통시적인 어떤, 왜냐면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막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사실 그래서 글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쓰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평하기에는 그런 사람인데, 심평 같은 경우에는 영화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통시적 관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배치한다. 그래서 전체적 손평의 글이 왜 글평가를 하고 있죠? 사람 평가를 글이 사람이니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 속의 핵심일 수 있어요. 우리는 공부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다라는 정체성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손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인 글의 완성도가 딱 짜여져 있고 뭔가 이렇게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심평의 어떤 글 쓰거나 연구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막 서사가 굉장히 잘 흘러간다. 정말 막힘없이 흘러간다. 이런 어떤 저는 늘 생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싶은데 사실 갖지 못하는 것들, 되게 부럽고 늘 감탄하게 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도통 그러게. 아니 근데 관심 좀 가져. 이 소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캐치해 주셨으면 하는 건 어쨌거나 3명의 시네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3사람이 전공한 분야가 다 다르다. 심평은 한국 영화사를 했고 역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조평은 굉장히
하면서도 최전선에 있는 미디어 이론을 전공한 사람이고 저는 당대 한국 영화의 이데올로기 비평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이 한 작품을 보는 관점이 꽤 다르고 할 수 있는 이야기도 꽤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후에 이제 38페이지가 펼쳐 보일 어떤 세계도 요런 세계 아닐까. 세 사람의 같은 듯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을 좀 섞어보는,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생각도 같이 섞어보는 요런 시간이 될 거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이걸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 세 사람이 한 영화를 보는 의견, 심지어는 어떤 영화를 선정하자고 했을 때 그 영화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의견차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 그러니까 보통 페미니스트 혹은 뭐 영화를 이야기하는 뭐 페미니즘 관점을 가지고 영화를 이야기할 때 사실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다 동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장으로 이렇게 다 함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는 정말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차이와 사실은 심지어는 뭐 마찰과 갈등과 서로 막 때려 죽일 것처럼 막 싸우던 입장차가 있고 입장차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를 같이 이야기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각 잡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이 두 분과 그냥 일할 때 뭐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글쎄 어떻게 좀 상이 각자 이 손조심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상이 그려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패했다고 본다. 네, 어쨌든 네. 통시 죄송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통시 네,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 조금 알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일단 우리가 서로를 소개하는 와중에 서로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왜 프로젝트 38로 모였냐, 이 팟캐스트를 왜 하냐, 이제 그런 얘기로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왜 프로젝트 38이 되었는지 조금 전에 조PD가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 조PD? 조프로가 네. 조평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업이 여러 개라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가 프리랜서라서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네, 갖고 있는 그런 긱 경제 항복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이거 우리 왜 하겠냐 2020년이라고 얘기를 이제 단체 결성 계기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 셋 다 끝까지 공부를 하였는데 이제 이게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자 이제 취직하자 우리는 이제 매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지구적인 여건이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일 저 일 뭐 5만 가지 일을 하는데 약간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비빌 언덕이 돼주자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서로 이제 끝까지 약간 비슷한 시기에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뭐 이일절 하던 와중에 각자 자기 역량들을 조금씩 길렀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만나고는 있었지만 또 조금씩 서로 다른 그 가지들 속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만들어 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좀 버팀목이 돼주면서 우리가 평생 직장이 없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였던 게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코로나 직후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관계가 다 무너지고 사람이 고립된 상태에서 파편화되는 이런 상황을 보는데 우리 셋 다 정규직 아니고 되게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좀 불안함이 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나는 살짝 기억나는 게 무슨 어떤 모임 같은 데서 그러니까 언니들이랑 맨날 뭐 이렇게 밥 먹고 수다 떨고 깔깔거리고 뭐 생각이 서로 통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냥 만남에 편하고 좋은 선배들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나한테 오늘 무슨 일하는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영화 100주년, 관련 영화 한국 영화 100주년 컨퍼런스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제일 똑똑한 거야. 왜 그래? 저는 동의하지 나도 동의하지 않아. 나도 절대 전혀 동의하지 않아. 근데 그렇지 몰라. 않아. 전혀요. 내 눈에 언니들 제일 똑똑한 거야. 그래서
언니들이 제일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손평이 우리를 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 요즘 저 언니들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시죠? 우리 손평이 제일 헐헐 날고 있다는 거 아시죠? 누가 누구한테 붙어 있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를 늘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누가 손평이. 손평이 예, 계속 계속 우리를 우리 평가당하고 있다. 잘해야 돼 그래서 어디에 나가서 애들이 잘하나 못하나 제일 잘하나 아니면 좀 못하나 본인마다 네, 늘 점수 매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면은 성적표처럼 나 수첩 있어 집에.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아까 코비드 19 얘기도 해줬는데 저희가 단체도 만든 것도 매일 줌회의에서 만들었어요. 사실은 진짜 맞아. 줌회의에서 만들어가지고 진짜 오늘까지 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뭐 세미나도 하고 영화제도 하고 다 여러 가지 하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거의 다 줌으로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엄청난 줌회의를 통해서 다 정말 지긋지긋한 합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프로젝트 38을 어떻게 만들고 그래도 어느덧 4년이 되어가지고 진짜 한다 만다 2, 3년간 하자 말자 한 해 만에 하던 게 그리고 영화제 2번을 하고 나선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영화제에서 관객들은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걸 재밌어한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영화제에서도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꼭 셋이 뭉쳐가지고 한 토크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거 할 때 그래도 관심 있게 재밌게 1회차 때는 경성학교 가지고 셋이 떠들었고 2회차 때는 스윙키즈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좀 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셋이 얘기하는 걸 그래도 관심 있게 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 38 손조심의 본격 문화 예술 교양 채널로 이 38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38페이지에는 그 당신이 꼭 알아야 할이라고 감히 주장하는 영화, 문화, 방송, 드라마, 유튜브 채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조곤조곤 함께 우리가 진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영화에서는 잡다한 얘기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본격 파일럿은 3화 그리고 무려 6부 한 화당 저희가 2부 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아마 매달 격주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많은 댓글과 좋아요, 공유, 알람 딸랑딸랑. 네. 아무래도 파일럿 시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한번 손조심한테 해주시는 여러 가지 뭐 말씀이 굉장히 큰 자양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이거 파일럿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또 줌회의를 또 어마어마하게 주구장창하겠죠. 하고 나서 본격 시즌은 갈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어떻게 갈 것인가 등등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가깝게 어쨌든 그래도 뭐 저는 막 모르겠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듣는 분이 계시면 좀 뭐 그래도 그러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짜 그래도 조금의 관심 아주 조금의 관심 한 줌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 너무 구걸하지 마. 왜 이래? 떳떳이 행동해. 저희끼리만 재밌으면 된다 이런 거. 그럼요. 우리끼리만 재밌으면 되는 걸로 했잖아. 너무 구걸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다 올 거야. 재밌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얘기해줬으면 하는 영화나 책 같은 거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요.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회의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일단 팟캐스트 채널 이름 짓는 것부터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뭘로 부를 거냐부터 지금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팟캐스트 상이 뭐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해서 이걸 해서 뭘 할 거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런 것 중에 우리 회의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재밌는 거 조금 얘기하고 갈까요? 재밌는 거요?
아, 이게 지겹게 싸웠던 생각밖에 안 재밌었나요? 나요. 뭐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을까?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다고 재밌었지? 그러니까 끝까지 팟캐스트 제목 뭘로 지을까 가지고는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38페이지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프로젝트 38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입에 딱 붙기도 하고 팟캐스트 제목으로는 딱이다, 힙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반면 힙 아닌가? 아 뭐 그럴듯하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왔던 반면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대부분 아마도 영화나 뭐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은데 38페이지 너무 책 팟캐 같잖아. 뭐 이런 식의 이제 의견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저 같은 경우는 더 크리틱 어떠냐, 우리는 비평가들 아니냐, 비평가 정체성을 좀 살려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었지만 또 더 크리틱은 너무 무겁다 이런 식의 의견도 있었고 또 제목 뭐 있었을까요? 38프레임? 38프레임을 주장했던 조평. 38프레임 왜? 그냥 저는 뭐 어쨌든 영화를 중심. 비롯한 이제 영상 문화 중심으로 아마도 가게 될 테니까 페이지보다는 그냥 아주 프레임이 단순하게 낫다. 프레임이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네, 잘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38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왜 그 얘기는 우리도 진짜 많이 질문 많이 하죠. 38이라는 이름 붙이고 나서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38 아니야, 아무 우리 의미가 얘기 세 명이 모여서 무한대로 가자고 38이라니까. 근데 정했잖아. 네, 음. 저희가 그러니까. 의미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 몇 달 전에 한 게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또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자고 우리 조 아니, 이게 대표님이 왜냐면 왜 의미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냐면 너무 수치스러운 게 38 광땡이냐 아니면 38선이냐 38 여성의 여성대. 날이냐. 38 여성의 날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38 여성의 날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지만 그걸 단체명으로 가져올 정도인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고민도 있었고 근데 사실 그때도 이걸 만들 때도 그냥 3명이니까 우선은 3자를 넣자. 지금 3명으로부터 출발하니까 뭐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냥 입에 붙는 게 8이어서 8 가져왔다가 맞아요. 그 자리에서도 아마 그러면 8의 의미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럼 8은 무한대로 할까? 뭐 이런 식의 그냥 어떻게 보면 비평이라는 게 뭐 물론 이제 사전적인 것도 있지만 되게 대부분 사후적인 의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38페이지 만들 때도 38도 그렇게 만들었다. 야, 의미를 지겨워. 아우, 야, 지겨워. 진짜 말 잘 만든다. 네, 의미를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면서 마치 내가 만든 거 아닌 것처럼 이제 거리를 두고 보면서 만들었다. 네, 그런 거죠. 우리 이제 5분 안에 끝내야 돼요, 이번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사회인데 막 자기가 막 합니다. 5분 네. 남았으니까. 사회가 천성이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38이라고 하는 단체명도 지었고 그걸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디자인을 좀 하다가 프로젝트 38 너무 기니까 우리 디자이너님이 P38 이렇게 적어주시기도 했거든요. 이제 P.38.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또 많이 저희가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P.38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38페이지처럼 읽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8페이지로 하자가 이게 되었어요. 38페이지가 심평마음에 꼭 들었어. 심평마음에 꼭 든 건 뒤집을 수가 없다. 그래요. 네. 고집쟁이. 고집쟁이 나이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면 계속 더 이상 설득하다 진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맞추기 시작한다. 조 대표가 나가 떨어진다는 거를 내가 경험적으로 느꼈어요. 제가 그럼 나가 떨어지는구나. 우울한 척 해야지. 버티면 된다. 그런 거였군요. 제가 진짜 사실 눈치챘어. 저도 한 고집해서 아우 고집쟁이들. 아우 이제 진짜. 계속 설득을 하거든요. 내가 스스로 후배야. 납득이 될 때까지. 근데 내가 프로젝트 38하면서 깨달은 것 같아. 나는 고집이라는 게 없구나. 뭐래? 닥치고요. 뭐래 지금. 네. 자 이제 네, 손평은 항상 이렇게 또 저랑 조평이랑 굉장히 어느 순간 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손평을 능멸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순간 너무 재밌습니다. 능멸할 때만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그 순간들이 능멸 여러분들 너무 앞으로 타격감이 좋아가지고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저희 캐릭터 어떻게 뭐 좀 우리 코너 소개 안 하고 마무리하는 거야.
코너 소개 좀 하고 할까요? 네. 코너 소개 네, 짧게 그래도 하죠. 짧게 아주 짧게. 그럴까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파일럿 시즌에 한해서. 네. 파일럿 시즌을 이제 제가 이제 구성을 하면서 이거를 1, 2부로 하자 이렇게 한 1화를 1, 2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부에서는 저희가 시작하면 근황 토크라든지 뭐 최근 뭐랄까 흥미로운 문화예술계 교양의 이슈 이런 것들을 조금 듣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요즘에 핫한 신작 소개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부에서는 그 얘기를 저희 셋이 신나게 할 거고요. 일단 뭐 영화 소개하기도 하고 책 소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요즘 시리즈를 네, 선보일 요즘 시리즈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아주 작은 코너로 38페이지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책이든 38쪽에 있는 거, 무슨 영화든 38초나 38분에 있는 거, 어떤 방송에 38분 지점, 유튜브에 38분 지점, 뭐 이런 식으로 38과 관련된 시간적인 어떤 공간적인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아주 작은 코너가 있고요. 2부의 뒷부분 대부분은 페미니즘 영화의 고전, 클래식 이런 것들 소개하는 그런 코너로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셋이 각각 다르게 보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이 3화의 파일럿이 구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너무 재밌잖아. 너무 재밌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 댓글, 좋아요, 공유, 구독. 역시 딸랑딸랑. 말부터 하는군요. 여러분 영화 지금 들으시고 구독 다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에피소드 1화로 가시죠. 네, 그러면 1화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